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 수학 2에 나오는 집합 단원부터 5문제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2014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4번 문제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x/x 12의 약수라고 하고 B는 x/x는 짝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방법인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A가 있으면은 A는 자 12의 약수라 그러면 우리가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봤듯이 12를 나눌 수 있는 수입니다.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2, 그리고 3, 4, 6, 12. 자, 이렇게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 A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x/x는 짝수라고 했는데 짝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2, 4, 6, 8, 10, 12 그리고 12 이후로도 되게 많은 수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말줄임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문제를 보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먼저 교집합이 어떤 것이냐면 A와 B의 원소 중에서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의 원소는 우리가 짝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A 원소 중에 짝수는 2, 4, 6, 12 이렇게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원소의 개수는 4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A-B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1, 2, 3, 4, 6, 12 중에서 B와 겹치는 거를 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A에서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얘네들은 나오는 것들은 1, 3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N 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4라는 답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원소 나열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차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요 앞에 n을 붙였을 때 요 n은 넘버의 약자인데 n을 붙였을 때 요것은 집합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먼저 앞의 문제랑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냐 보면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있고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A의 여집합, 합집합 B를 구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원소의 개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써보면은 N을 쓸 수 있고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 자,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번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먼저 전체 집합 U를 그리고 그 안에 A와 B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A에는 1과 2가 있고 B에는 2, 3,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2, 공통적으로 교집합은 2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A는 1을 포함하고 B는 3과 4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어디에도 A와 B에도 들어가지 않는 반대는 우리가 5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를 구하는 건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A의 여집합을 표현해 보면은 자, A의 반대 범위니까 우리가 A의 여집합은
3과 4와 5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B는 B 1이 아니라 교집합에 있는 부분까지 봐야 되니까 2와 3과 4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번 문제와 다르게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가는 A 여집합에 합집합의 B의 원소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먼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2가 되고, 그리고 3, 4, 5까지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여집합 B 합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총 4개가 나오니까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놔야 될 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그려서 집합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교집합이 있는 부분, 그리고 요 전체 합집합 부분, 그리고 A의 여집합 부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항상 있어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앞에 N은 개수를 나타내니까 4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015년 고등학교 1학년 11월 11번 문제입니다. 이전 문제와 다르게 10번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똑같이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어 있고, X/X는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고, 그리고 두 부분 집합 A는 1과 3, 그리고 A-1을 원소로 가지고,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 그리고 A 플러스 2를 원소로 가집니다. 자, 이거에 대하여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이걸 계산하니까 원소가 1과 3과 8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합한 거를 3번이라고 했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얘를 이제 우리가 1번이라고 했을 때 A에서 자, 먼저 A를 표시해주고, 그리고 A에서 B의 여집합을 했을 때, 자, B의 여집합은 B의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보면은, 이 부분이 첫 번째 요 1번식에서 표시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도 우리가 먼저 A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이 있고, 그리고 B를 했을 때 교집합을 하니까 우리가 표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면은, 자, 합집합을 했을 때, 자, 이것을 한 번에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뺏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나왔는 부분 자체의 원소가 1과 3과 8을 원소로 가진다고 했는데, 먼저 문제에서 봤을 때 A가 1과 3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 안에 들어가는 게 1과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B에 들어가는 것이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B의 원소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이것이 8인 경우와, 두 번째는 A 플러스 2가 8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식에서 8을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5가 0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만족하는 A는
자, A가 먼저 상수 A라고 했는데 X가 이제 20 이하의 산수, 이게 8이 된다는 것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쉬운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바로 2를 넘겨주면은 A가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요게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은, 자, A에 6을 넣어주면은 집합 A의 원소는 1과 3과 5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집합 B에서는 6을 넣어주면은, 자, 36 마이너스 24 그리고 마이너스 7이니까 얘 또한 우리가 계산했을 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B의 원소는 5와 8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1과 3과 8이 있으면은 공통적으로 5를 가지니까 교집합에서는 5가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상수 A 값은 아까 이미 구했지만 답을 확인해 보면은 2번이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전체 집합을 다 쓰기에 일일이 쓰기엔 되게 많으니까 보통 전체 집합 이유는 저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A의 원소, B의 원소가 있을 때 연산을 할 때 이 연산을 그냥 머릿속으로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다면은 훨씬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집합 있는 부분과 전체 따로따로 있는 부분까지 되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는 2014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의 15번 문제인데, 자, 드디어 4점짜리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먼저 1, 2, 3, 4, 5, 6, 7, 8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부분 집합 A가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B는 3과 5와 8을 원소로 가지는데, 자, X 합집합 A가 X-B와 같다라고 했을 때 만족시키는 집합 U의 부분 집합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X랑 이제 A와 합집합을 했는 거였어서 X-B를 했는 게 둘이가 같다는 게 포인트인데, 자, 얘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X랑 A랑 어떻게 만약에 합했는데 X가 A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은 X에서 어떤 원소를 뺏는 것과 둘이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와 A의 합집합이 그냥 우리가 X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X가 X-B와 같다면은 요 X-B 또한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X의 원소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의 원소와 비슷하게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는, 자, A는 무조건 X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X는 1과 2는 무조건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X-B가 똑같이 X가 된다면은, 자, X는 B를 원소로 무조건 갖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원소를 가지면은 뺐을 때 그대로 X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B의 원소가 3이랑 5랑 8이라고 했으니까, 자, 남아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는 4와 6과 7,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많은 유형에서 봤는데 어떤 원소는 무조건 선택을 하고 어떤 원소는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만약에 자, 우리가 전체 집합의 자, U의 원소의 개수가 8이라고 했으면은,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U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8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은, 자, 요 첫 번째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각각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2의 8승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우리가 만약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뺀 나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2의 8승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1과 2는 두 개니까 2를 빼주고, 그리고 3과 5와 8 또한 같은 방법으로 빼줘서, 자, 그래서 2의 3승. 우리가 구하는 답은 부분집합의 x의 개수는 8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로 길게 설명되어 있는 문제인데, 말로 길게 설명되어 있는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토론, 글쓰기, 탐구, 발표 대회가 열렸는데, 자, 다음 중 세 가지 대회 중 적어도 한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100명에 대한 설명인데, 적어도 한 대회에 참가했다는 말은 여기 우리가 어떤 A, B, C 사건 전체가 있을 때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여기 학생은 0명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을 A 사건이라고 하고 글쓰기를 B라고 하고 탐구 발표를 C라고 했을 때 먼저 주어진 조건 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론에 참가한 학생 중 A에 참가한 학생 중 글쓰기 대회 B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 23명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여기가 2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 글쓰기 B 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탐구 발표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 29명이다. 자, 그러면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했는 이 부분 자체가 29명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대회에 모두 참가한 학생은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되니까 여기에 맞는 색깔은 이제 연두색으로 했을 때 17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탐구 발표 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 여기 C에 참가한 학생 중에 토론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토론 대회는 A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모든 부분의 합이 우리가 100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0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7을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답인 3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 벤 다이어그램만으로는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의 각각의 부분을 우리가 소문자 알파벳으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 여기를 C, D, E가 되고 F, G까지. 자, 이렇게 각각을 알파벳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먼저 A와 B, A 플러스 B는 우리가 2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C 플러스 D, C 플러스 D는 우리가 29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가운데 부분이니까 17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할 문자가 어떤 건지 먼저 확인해 보면은 F와 G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F 플러스 G를 구하는 문제. 이게 어떤 것이 나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전체가 다 합쳐서 참가한 학생이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자, 이렇게 모두 합쳤을 때 100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A 플러스 B는 23이고 C 플러스 D는 29가 되고 E는 17이 되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F 플러스 G는 당연히 100에서 나머지 23과 29와 17을 뺏는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바로 우리가 구하는 F 플러스 G는 3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번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말로 되어 있는 거는 되게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헷갈리기 쉽지만은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뭐 토론, 글쓰기, 탐구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쉬운 알파벳으로 먼저 만들어서 각각의 집합을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자, 적어도 한 대회에 참가한 학생, 적어도 한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100명이라고 했으면은 여기 아무것도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 요 밖에 있는 전체는 0명이 되니까 사실 요 전체 집합 U는 안 그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어진 대로 문제를 각각 풀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 뒤에 문제는 그냥 간단한 1차 방정식, 그냥 1차 방정식의 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막상 풀어봤을 때 나오는 유형 자체는 뻔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집합의 기본적인 뭐 원소라든가 집합이라든가 뭐 여사건,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여집합,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의 정의만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이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합 부분을 5문제로 설명을 했지만은 혹시나 여기 안 나오는 문제라든가 여기 안 나오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하는 문제에서 보고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